안녕하세요. 오늘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발표할 남에이서라고 합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주제를 골랐을 때 좀 더 주요 모델들에 대해서 딥하게 다뤄보고자 조금 공부를 많이 해봤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VLM의 대략적인 학습 방식들과 발전 과정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고요. 제일 첫 번째 모델이 이제 작년에 발표된 메타 개발자분들이 작성해주신 VLM의 대략적인 입문서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M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쉽게 말하면 비전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이미지나 비디오, 그리고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혹은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그런 멀티 모델의 줄임말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시각적 정보, 언어적 정보, 그리고 추론 능력이 필요한 태스크에 사용이 됩니다. 네, 제가 이 VLM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가 가장 적합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 번쯤은 다들 풀어보셨을 만한 영어 듣기 평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텍스트를 듣고 여자가 찾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만약 지문에서 바닥에 있는 화분 옆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우선 이미지를 보고 바닥이라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바닥이란 공간 위에 화분이란 객체를 먼저 찾고 그 옆에 저희가 고를 만한 선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당연히 4번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태스크고 과정이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에게는 이런 텍스트에서 주어진 공간관계를 파악하고 이미지상에서도 해당 공간관계를 찾아내고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이제 VLM의 메인 태스크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VLM에게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둘을 연결시켜서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사실 약간의 의문이 들었는데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지만 비전 모델에서도 숫자나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텍스트 도메인의 비전 모델들과의 VLM의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CV 모델 같은 경우는 객체나 텍스트를 단순히 이미지로 인식하고 추출해내는 데서 끝나겠지만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해당 텍스트를 인식 후에 그 텍스트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제가 이제 GPT 모델에 팬텀 뮤지컬의 포스터를 주고 이 포스터의 공연은 언제 상연해? 라는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준 예시인데요. 이제 만약에 CV 모델에게 이런 질문을 넣었더라면 그냥 팬텀이라는 글자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글자, 뭐 가면, 장미 이런 식의 객체만 확인을 하고 이제 2025년 5월 31일에 상영한다는 저 글자마저도 2025.5.31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와 문장보의 조합 정도로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VLM에서는 이 포스터를 보고 제가 공연이라고 했는데 팬텀 위에 써져 있는 저 작은 글자 뮤지컬을 보고서 이 포스터는 팬텀 뮤지컬의 공연이구나 파악을 하고 아래 있는 2025.5.31 저런 숫자를 보고 나서도 저게 공연의 뭔가 날짜에 대한 형식이고 아마 상연 시작 날짜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과 CV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태스크는 VLM에서 자주 목적으로 언급이 되는 VQA라는 태스크인데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해서 이미지와 이제 질문을 같이 넣고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의 태스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VLM의 발전과 역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VLM이 여러 가지 모델들을 기반으로 정말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친구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전에도 VLM이 많이 개발이 됐었지만 2019년 비주얼 버트 그리고 빌버트라는 초기 멀티모달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면서 VLM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페스터 RCNN 같은 오브젝트 디텍터로 미리 객체 추출을 한 뒤에 이 객체들을 하나의 리전 피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전 피처들과 텍스트 토큰을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리전 피처를 텍스트로 사실 똑같이 동등하게 본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피처와 텍스트 토큰을 같이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게 비주얼 버트와 빌버트 같은 멀티모델 트랜스포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트랜스포머가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공동의 인베딩 공간, 공동의 어텐션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들은 사실 크게 복잡한 태스크는 해내지 못했지만 여기는 이 사진처럼 테니스 치는 사람,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쳐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고 캡션을 매칭하는 수준의 정말 간단하고 정적인 작업에 국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0년에 비전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면서 VLM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비전 트랜스포머가 등장하면서 이미지를 이전처럼 객체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패치 단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CNN처럼 패치 단위로 텍스트 시퀀스를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공간 관계를 같이 트랜스포머에 입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CNN 기반의 피처와 추출 과정 없이 이미지를 통째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영어 듣기 평가 문제처럼 이제 객체들 간의 공간 관계 그리고 시각적인 맥락 파악을 하기에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2021년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클립 모델이 발표가 되는데요. 클립 모델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하나의 페어로, 하나의 쌍으로 생각을 하고 둘 사이의 페어링을 평가해서 그 점수로 공간상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제 체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학습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클립이 사실 다른 멀티모달 모델들의 백본으로 널리 사용이 되면서 여기부터 VLM이 본격적으로 정말 뭔가 새로운 태스크에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2년에는 플라밍고라는 모델이 등장합니다. 해당 모델은 이제 VLM의 태스크에 조금 변화를 크게 주게 되는데 클립이나 비주얼 버트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이제 오직 텍스트와 이미지를 매칭하는데 그리고 정렬하는 수준이었다면 플라밍고는 LLM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고 문장을 생성해내는 조금 더 제네레이티브한 모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특징인데 플라밍고는 퓨샷 방식으로도 자연스러운 응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블립2와 미니 GPT-4 등의 모델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모델들의 목적은 사실 명확합니다. 뭔가 새로운 태스크를 해낸다거나 뭔가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다기보다는 프리트레인된 LLM을 그대로 쓰되 이미지도 이해하도록 해서 조금 더 학습을 용이하게 하자, 좀 더 빠르고 적은 자원으로 용이하게 하자라는 거였고요. 비전 인코더랑 LLM 사이에 큐포머 같은 프로젝션 모듈을 삽입을 해서 비전 피처를 LLM의 인베딩 공간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맞춰내는 과정을 같이 거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LLM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비전 어댑터만 학습한다. 조금 더 학습이 빨라진다. 파라미터 효율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멀티모달 챗봇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GPT-4V와 제미니가 등장하면서 대화형 챗봇 멀티모달 모델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완전히 통합된 구조에서 리즈닝까지 해내고 창의적인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블립2나 미니 GPT-4, 플라밍고 같은 걸 보시면 예시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공통점, 차이점, 정말 있는 팩트만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이제 이 프롬프트가 있는 이 해변가 사진을 보시면 BDT로 시작하는 단어만 써서 이 해변가 사진을 설명해 주세요 같은 창의적인 인스트럭션 기반으로 디스크립션 생성까지 수행해낼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VLM의 학습 방식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VLM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습 방식인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립이 이제 컨트래스티브 기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미지랑 텍스트 쌍이 서로 페어링이 잘 되는지 잘 맞는지 구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 이미지랑 고양이 텍스트가 붙는다면 이 둘은 포지티브 페어라고 정의를 하고 전혀 관계없는 돼지라는 그림과 캣이라는 텍스트가 페어링 되면 네거티브 페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페어들 간의 인베딩 벡터 거리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포지티브 페어는 서로 가깝게 네거티브
네거티브 페어는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는데, 이 오른쪽 이제 좌표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향들이 마구 섞여 있다가 인베딩 공간 내에서 점점 관련 있는 쌍끼리만 각도가 가까워지고 관련 없는 쌍끼리는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유사한 쌍끼리 모이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립 모델의 실제 구조도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이 포지티브 페어,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네거티브 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페어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조합의 유사도가 높게,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는 유사도가 낮게 만들어지도록 학습이 되고요. 이런 구조로 학습을 하게 되면 정확한 쌍을 잘 구별을 할 수 있고 유사도 기반으로 정렬한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때 로스 함수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기반으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여기서 zi가 이제 앵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zi 프라임이 거기에 해당하는 포지티브 쌍의 텍스트, 그리고 zj 프라임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쌍 모두에 해당하는 캔디데이트 텍스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해 보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에 비해서 이제 포지티브 쌍이 얼마나 이제 적합한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포지티브 쌍이 분모에 있는 모든 캔디데이트 쌍들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로스 함수 값이 가장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구조도인데요. 오른쪽에 뭐가 좀 더 붙었죠.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가장 강력한 장점을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학습 후에는 별다른 파인 튜닝 없이도 다양한 태스크, 그리고 처음 보는 클래스들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클립을 조금 강력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에 뭐 0번 레이벨, 도그에 1번 레이벨 이런 식으로 레이벨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훈련되기 때문에 훈련 시점에 없던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면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클립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고정된 라벨로 정의한 게 아니라 자연어 문장, 그러니까 a photo of a object 같이 자연어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이 문장과 이미지 사이에 의미적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클래스가 들어가더라도 문장만 제공을 잘 해주면 페어를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처럼 플레인카, 뭐 도그, 버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 후에 나중에 이 클립 모델에 giraffe라는 텍스트를 넣게 되더라도 이 기린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와 차, 개, 그리고 새 이런 친구들과는 의미적으로 이제 이미지 유사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점 네거티브 페어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기린 사진과 알맞게 페어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사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 마스크드 모델링입니다. 이 방식은 버트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이고, 실제로 비주얼 버트와 빌버트 같이 버트로부터 확장된 모델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이미지만 마스킹하는 경우, 그리고 텍스트에서 오브젝트 부분만 마스킹을 하는 경우, 혹은 둘 다 마스킹을 한 후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다시 복원해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습 방식은 제너레이티브 러닝,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텍스트를 직접 생성해내는 뭔가 챗봇 형식의 방식인데요.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링을 확인을 했다면, 제너레이티브 러닝은 이미지나 이미지 텍스트를 보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태스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첫 번째 사진이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디베어가 두 마리가 이제 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 사진이 왜 놀라운지 얘기해 줄 수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두 곰돌이가 달에서 확인이 되는 건 사실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다 라고 뭔가 감정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걸 보고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단순한 캡션 생성이라는 기능이 아니라 추론적 기능, 그리고 대화나 문맥 유지까지 포함한 텍스트 생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이팟이라고 써있는 이 글씨가 손글씨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밍고 모델의 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오른쪽 아래 인풋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미지와 텍스트가 번갈아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rleaved input 형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지와 this is a very cute dog, 그리고 고양이 사진과 그리고 this is까지 이제 두 모달이 하나의 문맥 상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비전 인코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 인코더를 거친 후에 이제 벡터로 인코딩 되게 되면 퍼시버 리샘플러라는 부분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거 사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LLM 텍스트 모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해진 크기의 토큰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인풋 사이즈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요약된 이미지 정보를 LM 블록들에 하나하나 넣게 되면 이제 텍스트 LLM 내부에서 텍스트 문맥과 시각 정보가 융합된 상태에서 자연어 문장,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A Very Serious Cat이라는 문장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밍고의 핵심은 단순히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각 정보를 자연스럽게 LLM 위에 덧붙여서 문맥에 어울리는 텍스트 생성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조금 흥미로웠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LLM 부분의 블럭을 보시면 블럭마다 게이티브, 크로스, 어텐션, 댄스 레이어가 하나씩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이 레이어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미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길지, 참고할지를 좀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 만약에 베리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 없이도 텍스트 정보만으로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시리어스 캣 같이 뭔가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비전 피처를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을 해서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 동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멀티모달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프리트레인드 LLM에 비전 어댑터를 붙인 방식인데요. 블립2나 미니 GPT-4, 라바 같은 모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미 학습된 LLM,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이미 있는 LLM 위에 이미지 인코더만 넣고 그 사이를 비전 어댑터로 새롭게 학습시킨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미터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먼저 이미지가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로 변환이 되고요. 이제 그 피처를 바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큐포머라는 모듈을 통해서 조금 사이즈를 맞춰서 이제 LLM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큐포머라는 건요, 일종의 쿼리 기반 트랜스포머인데 미리 학습된 쿼리 토큰들을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뽑아내고 이제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큐포머를 통해서 이 이미지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정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LLM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온전히 LLM의 역할인 분업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포머에서 쓰는 쿼리가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첫 번째 쿼리에는 빨간색에 관련된 정보들을 중요하게 여겨라, 두 번째는 배경에 관한 정보들을 중요하게 여겨달라, 이런 식으로 쿼리에 뭔가 중요하게 여길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를 포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포머를 조금 더 자세히 가져가 봤는데, 이제 이미지 인코더 중에서 큐포머 안에는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피드포워드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조를 거쳐서 쿼리 토큰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읽어내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각 정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간다. 그리고 이런 훈련 단계에서는 사실 프리트레인드 LLM에 비전 어댑터를 붙이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이 기법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법들을 모두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의미만을 정렬을 해주고 LLM의 최적화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찾아보면서 VLM이 가지는 한계가 있을까? 사실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들을 보면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한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태스크별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VQA인데요. 이제 VQA 부분 사진을 보시면 바나나의 이제 가격은 제 대답을 잘 하고 있지만 GQA라고 하죠. 이제 여기에 앉아있는 곰이 어떤 거냐라고, 동물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상 동물이 아니라 곰 인형인데도 곰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이제 흔들린 사진이나 조금 퀄리티, 정보가 파악이 어려운 사진을 보면 unanswerable 이런 식으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로샷 분류인데요. 클립처럼 학습되지 않은 클래스에 강한 모델들도 범주 일반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클래스가 비슷하게 생기면 혼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예시가 옛날에 있었죠. 뭐 앵무새와 다른 음식을 구분을 못한다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든 리트리버와 다른 물체, 그리고 이 케이크와 피자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아직 빈번하다고 하고요. 리즈닝입니다. 문장 구조와 어순 개체 간의 뭔가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제 오른쪽 위에 예시를 보시면 말이 풀을 먹는다, 그리고 풀이 말을 먹는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모델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상함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네 번째, 댄스 캡셔닝입니다. 이제 사진에서 너무 세심한 부분을 과도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혹은 이 과정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예시처럼 이제 거리 풍경에 대해서 18개의 타일 지붕이 있다라는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상세하거나 추정적인 뭔가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신테틱 개념인데요. 뭔가 판타지적인 가상의 존재나 조합된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시면 여러 동물들을 말과 함께 합성해 놓은 이미지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VLM 모델들은 이 이미지들이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전략으로는 주로 데이터 처리, 그리고 그라운딩, 얼라이먼트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데이터 정제는 사실 너무 뻔한 얘기들밖에 없더라고요. 중복되는 이미지를 제거하고 클래스 간의 밸런싱을 맞춰주고, 그리고 노이즈를 좀 제거해서 프루닝을 진행해주고, 텍스트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넣어준다라는 거였고요. 그라운딩 같은 경우는 객체마다 바운딩 박스를 직접 지정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부정 캡션을 추가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잘못된 네거티브 페어와 포지티브 페어를 각각 모두 만들어준다라는 거였고요. 얼라이먼트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모델이 사용자가 원하는 딱 그 부분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네레이트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는 거랑,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RLHF 기법을 통해서 정답에 가까운 응답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보상을 주고, 잘못된 응답은 벌점을 주는 식으로 정렬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게, 이전에 얘기했던 VLM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들이 있는데, 사실상 한계를 많이 보완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제 눈에도 많이 보였고요. 이런 개선 전략들이 아직은 이런 한계들을 조금 눈 감고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